요즘 유행하는 말, 친박, 친노, 친이 등등 들어봤수? 어쨌든 대세는 친박이란다. 그런데 친박 중에 완전 힘센 친박인데 낙선한 4선 중진 의원이 있다. 왜 떨어졌니? 김영선. 그녀는 누구인가? 법조인 출신의 김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활동했고 24일간 한나라당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해 열정적인 의원으로 손꼽힌다. 어떻게 안 되는 게 있다, 효과가 실패인 게 있다, 저희한테 얘기하실 게 있냐고요. 지금 계속 덮어겠다는 얘기 말고 뭘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김영선은 박근혜의 잔다르크다. 박근혜 패러디 사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응수했고 항상 박근혜의 곁을 지키며 할 말 다 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60년생인데 싱글인 그녀는 쿨하다. FTA 강행 처리하고 고문 통해 국회 나올 때 민노당 당직자들이 매국노라고 비난하자 손으로 하트 모양 만들어서 응수한 김영선 의원. 열정적인 그녀를 이대로 보내기 아깝다. 원조월장 여성 정치인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보자. 네, 새누리당 4선 중진이셨던 그러나 아깝게도 19대 원내 진입에 고배를 마신 그래도 얼굴빛은 좋습니다. 김영선이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선영으로 잘못 슈퍼가 2번 나왔어요. 그죠? 네. 대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네. 예. 아마 제가 네. 정치를 한 그 자세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사실 김영선 정치인 뭘 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 우리 분야, 우리 지역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제가 인간 김영선을 네. 가능한 한 안 내세우는 정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의원이 뭔가는 했는데 이미지가 네. 강한 그 개성을 내세우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네. 뭐 박영선, 박선영, 뭐 김영선, 송영선 이렇게 많이 헷갈려요. 또 영선 성령이 뭐 한 1%쯤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러네요. 가끔 일어납니다. 아, 그러네요. 박영선, 성영선. 네.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네요. 또 선영이라는 이름도 많고. 예, 박선. 예, 알겠습니다. 왜 떨어지셨다고 보십니까? 거기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이번에 되면 4선이죠. 네. 5선이네, 5선. 이번에. 5선 되죠. 네. 와, 16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번에 일산 14년. 14년입니까? 그게 보선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 중간에 잠깐 쉰 적이 있어요. 잠깐 쉰 적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14년, 그렇게 하죠. 이번에 왜 떨어지셨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당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만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당도 그걸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많은 선거가 폭로, 공격, 그다음에 과장, 왜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실속 위주의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선거 중에 이제 메시지 전달 이런 게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감회가 새로운 날이에요. 이 배지 띄고 첫날인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예. 네. 이제 계속 국회로 출근을 하던 어떤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막상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방 빼고 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사실 국회의원의 일이 참 중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중책을 벗어나니까 굉장히 넓은 그 자유 공간에 나온 느낌이 들고요. 네. 네, 한편으로는 제가 국민이나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일들을 네. 조금 시작밖에 못해서 네. 이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아예 중간에 한 번 쉬고 쫙 되면은 더 배우는 게 많아. 그만두시고 나니까 진짜 내가 못한 게 막 더 생각이 나죠. 이거는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 좀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산업이나 사회의 전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나 근로로 먹고 사는 사회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먹고 살고 또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사회로 가고 그것이 각 영역마다 균분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밖에 다지지 못한 것들이 아쉽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제가 국회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컨텐츠 자체는 많이 넣었는데 네. 그거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해서 국민이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거 이런 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런 법안들을 체계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열심히 하고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성실한데 어떻게 돼서 국회가 점점 난폭해지고 무력화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지 그게 참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람된 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14년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보람찬 일 하나는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는 이제 지적 재산권의 권리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보장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브랜드라든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모든 이제 그 문제나 어려움을 다 쌓고 다 조용하게 아무도 금융 때문에 큰 난리가 난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 좀 잘 해결 못한 이제 저축은행 문제가 요즘엔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영어 때문에 국제화가 안 되고 영어 때문에 너무나 교육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통역기 사업을 한 150억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통역기. 네, 앞으로는 이제 3, 4년만 지나면 핸드폰으로 이제 여기 한국말 하고 영어 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헬로우 나오고 네. 중국어 누르면 니하오만 나오는 핸드폰 통역기가 이제 3, 4년만 지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부터 100%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영어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통과시켰습니까? 네. 법안을? 아니 이제 예산 지원 체제를 아, 예산을 만들어서 네. 그걸 통과시켰군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집어넣어서. 네. 아름다운 가게 협동이사,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네. 실행의원, 시민입법위원회, 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네. YMCA. 네. 이게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꼭 뭐 좌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좀 네. 좌파 쪽에 가까운 네. 그러한 어떤 시민, 네. 진보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다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여기서 일하실 때 네. 한나라당이나 네. 그 당시면 민자당인가 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한국당이나 뭐 네. 그때는 수구 꼴퉁이다 보수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한나라당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성향을 보시면 민주당 성향이신데요. 저는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봉사활동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시민연대나 참여연대에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민변에 가는 거예요. 민변은 그때 당시는 국가보안법 주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실현시켜주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진보통합당에 있는 후배를 만났어요. 네. 누나 보니까 반갑다고 왜 근데 새누리당에 있냐고 막 하는데 네. 내가 진보통합당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민주당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새누리당에 있다 하더라도 너가 원래 알던 김영선이가 너 나보다도 더 많이 네 뜻에 맞게끔 실천적인 결과를 낸 사람이 있으면 네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 김영선, 새누리당의 김영선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네. 이제 24년 지나고 보니까 뭐 새누리당의 무슨 의원 또 뭐 박근혜 옆에 무슨 의원으로밖에 평가를 못 받는 저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 휘황찬란한 말 때문에 누가 문제를 보고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의해서 실체를 보고 진보다 보수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권력 엘리트들이 권력을 탐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정치 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회나 정치권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선 가도에도 결국 진정하게 실속 민생 해결은 누가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네.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느냐 이런 게임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동정치,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나라당적 문제도 있고 민주당적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일정한 국민의 소망을 갖는데 내 입장만 나는 심판자고 너는 피심판자라는 거는 그건 공정한 게임의 주체가 아니에요.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는다 하는 그러니까 평가받는 사람의 자세가 정치권에 너무 없어요. 자기가 심적인 입장에서 상대방도 평가하고 심지어 그 평가하는 국민마저도 평가하는 이런 자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선 의원은요. 아까 지금 화면에 그 VCR 잠깐 보셨지만 아주 무섭습니다. 막 그 국회에서요. 그죠? 막 따져 물을 때는요. 네. 근데 오늘은 너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원래 인간 김영선, 네. 내가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네.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걸 좀 설명을 그게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인간을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워서 많이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착하고 인간들은 다 설린 우호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맞느냐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판돈이 커서 그렇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저렇게 싸울 때는 뭐냐면 어떤 막 주장이 돼서 한쪽으로 막 국가 예산이 글로 쏠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 국가 돈이 글로 가는데 그 돈은 누가 냈느냐 하면은 국민이 낸 거예요. 세금이죠. 나는 그 돈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아마 저 사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전에 벌써 7조, 8조 정도의 구조조정 자금이 썼는데 구조조정 자금이 들어가면서 금방 거기다 돈을 넣겠다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넣어야지. 지금 매를 때리는 저 국면에서 돈을 넣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제 그래서 돈을 어떻게 넣느냐, 왜 넣느냐를 이제 견제하려고 했던 그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도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때 판돈에 거의 한 7조 정도 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으니까 독하게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네, 그때는 뭐 여야 할 것 없죠.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 네. 입장에서 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네. 지난번에 저희가 100회 특집할 때 이준석 의원이나 정호김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낙천하신 분 중에 가장 아까운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김영선 의원을 꼽았어요. 왜 이렇게 꼽았을까요? 참 아깝다. 이분은 국회에 남아서 큰일 하셨어야 되는데 네.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별로 친하지는 않으신 것 같던데. 네. 이제 일할 때 이제 저공림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통상적인 통령과 달리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강직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가 그런 입장인 거를 같이 일하면서 또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조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개인 김영선이 아니라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 어떤 철두철미한 철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200가지 혜택 다 이제 못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이요. 대충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쉬운 자리인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군데 협조를, 그러니까 받아야죠. 비정형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0가지 특권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지만, 사실 그런 특권만 다 누리고 다니는 국회의원이라면은, 그건 국회의원의 역할도 못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존재의 의의도 없죠. 200가지 특권이 다 뭔지도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조사해서. 네. 왜 우리 김영선 의원은 친박의 최측근이다. 아니면 친박의 중진이다. 앞에 친박이 항상 들어가고요. 아까 본인도 직접 시인했지만 박근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친박의 측근이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듣고요. 이제 그냥 측근입니까? 이 친박으로 이렇게 할 때, 예. 뭔가 이렇게 권한 행사를 할 때는 빠지고요. 네. 그냥 사람이 쪽수를 막 늘릴 때는 이게 맨 꼬테르마리에 들어가고 그런 관계. 끝자리에 들어갑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의원들이 그 시대 사명이나 역할이 있고요. 이제 박근혜 대표님이 잘할 때도 이제 내 역할을 통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표 위원장님 힘을 빌어서 뭘 하겠다는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예. 가까이에서 본 예. 박근혜. 내가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참 독특한 분인데요. 네. 그 욕심 없이 권한을 위양함으로써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재호 전 정무장관님 같은 경우는 참 인간성이 소탈하시고 굉장히 동료애라든지 협업 이런 걸 잘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제 강하다, 또 지나치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 자기 팀을 안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욕심 없이 어떤 일정한 시스템이나 룰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또 쓸 때도 개인 생각이나 어떤 개인 욕심을 내세우는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님이 이제 당대표 자리에 가면은,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켜보면은 시스템 전체가 가장 큰 효율성을 내는 그런 게 참 특이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진을 다 이게 화면에 보니까 전부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요거는 좀 아니시고, 요건 아까 나오고 최근에. 보니까 참 미인이시네요. 얼짱. 아유, 그죠? 감사합니다. 얼짱. 네. 네. 본인이 권한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죠? 본인이 권한을 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장점.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릇이 크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네. 위원장의 장점이. 네. 누가 볼 때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네. 권한을 다 이행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장점을 가졌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인간적 접촉이 약하다, 안 챙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제, 처음에는 했는데 일정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온통 친박 일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네.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위원장님 좋아해서 아직도 결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혼은 왜 안 하신 겁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저는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한번 정말 열심히 하자.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나 이러고 했는데 또 되고 이분이 마지막에 끄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생활도 없이 거의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새벽 뭐 12시 반, 1시까지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닌 그 10여 년인 것 같습니다. 눈이 높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대시한 남성들은 많이 계셨겠어요. 그때 젊었을 때 30대 국회의원이고, 그죠? 미인이시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막 대시한 남자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렇게 아니, 이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한 14년 동안 개인적인, 뭐, 제가 가족들이랑 만난 것도 뭐, 5, 6, 그러니까, 제사 때 말고 이제 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 것도 10분이 안 되고, 정말 친한 친구들 만난 것도 1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야당이 돼서 8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집권하면은 아주 그 국가를 뭐 네. 2단계, 3단계 레벨업 시킬 줄 알고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못 하시니까 가슴 아파. 가슴 아파하시죠. 네. 네. 일만 하시니까. 네, 그죠? 네, 국회의원 간두고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럼? 글쎄, 이제부터 생각해보면 뭐 후회하는 생각도 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요? 네. 네.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 그 발목을 다치신 것 같은데 왜 다치셨습니까? 밤에 이제 선거운동 하다가 네. 이렇게 보도부로 깨진 거를 모르고 밟아갖고 이제 발목 연결하는 뼈가 부러져갖고 수술해서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남편이 있으시면 그거 잘 해주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시는 겁니까? 일단 발목 치료부터 하시고. 네. 박근혜 대표님이 되시면 사회가 더 좀 평온해지고 네. 원칙에 따라서 그 모든 국민 역량이 잘 모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면 네. 되시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요.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또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소망이나 비전이 모아지고 또 대통령 되신 분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대선을 봐야 된다. 네. 너무 게임의 캐릭터들이 그냥 싸우는 것처럼 대선을 몰아가면은 대선이라는 큰 제도와 또 많은 국민들의 세금 문제가 또 아깝다. 그리고 좀 쳐다보는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목을 괴롭히지 않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국민 이렇게 국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도지사 한번 하시죠, 뭐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처음에 출마할 때 이제 제가 그 경쟁자로서 김문수 지사님의 한 7할, 8할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경기도민들의 뜻이 있으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차차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의외로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아직은 뭐 지나가야 될, 뭐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야, 내 이 자리에 나와서, 태돈 한번 나와서 요거 한마디는 하고 싶었다. 내가 근데 제가 질문을 못했다, 앵커가. 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한국이 5천만 인구에 이제 북한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고립된 성과 같아요. 뭐 약간 큰 상해라든지 중국의 중경 정도의 규모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한 60년 동안, 2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참에 정리정돈을 잘하고 좋은 비전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수출하고 또 3분의 1 정도는 반기문 총장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네. 또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매너라든지 또 사회 운영 원리를
아시아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공동의 시장이 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중산층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차피 요즘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로봇 산업이나 뭐 의약 산업처럼 새로운 R&D를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일정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비전에. 근데 네. 지금 현재 너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에게 심판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쟁한다든지 또는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걸 논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국민이나 개개인의 어떤 사회 주체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비전에 맞춰서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네. 첫 번째 임무를 망각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에게 좀 더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임무를 망각하는 정치를 가 되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참, 네.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진시 황제도, 로마 황제도, 어떤 성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